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 3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결코 쉽지 않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크게 오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쓴맛을 한번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이제 시장이 또 올라서더니 결국은 상승폭을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또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전에 장 중간에서도 사실 어떤 뉴스거리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잘못된 그 기사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대우조선 해양과 그다음에 SK의 주가 횡보에 대해서 크게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도 분명히 투자에 대한 어떤 지표로서 지금 기사를 보시고 나서 투자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또 낭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식시장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면 결코 시장에서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퍼즐 이론은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취합을 해서 하나의 또 완성된 정보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바로 퍼즐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들을 끝까지 잘 들으신다면 오늘같이 낭패를 보는 그런 경험들은 분명히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대박 플러스 시즌 3 바로 퍼즐 이론 바로 오늘 9강 진행할 예정인데요. 벌써 9강입니다. 벌써 9주차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이 강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정리를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시청을 하시고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바로 전에 했던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들, 바로 8강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9강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지금부터 지난 시간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퍼즐 이론 8강이었고요. 이 8강에서 다뤘던 그 내용들은 바로 수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보고서 투자를 하죠. 그 중에 과연 수급이란 지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이 수급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수급이라는 건요, 주요 주체들, 그 주체들 안에는 바로 외국인도 있고요, 기관도 있고, 이 외에 또 투신이라는 주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기금, 다양한 그 수급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주요 주체들의 매수와 바로 매도를 바로 수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매수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수급이 나간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만큼 수급이 매도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다뤄드렸었는데요. 바로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 했던 말, 토마스 에디슨도 분명히 주식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벌었던 그 재산을 주식 투자로 바로 잃었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그 말을 또 했느냐면 주식 투자는 미인 대회에서 미인을 선발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결국은 미인 대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미인들이 있을 겁니다. 다들 내놓으라는 그 미인들이 출전하는 대회가 바로 미인 대회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람마다 주관적인 입장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A라는 분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실 거고 어떤 분은 또 B라는 여성분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C라는 여성분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이 또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미인 대회에서 미인이 선발이 된다. 즉 그 안에서 1등으로 뽑히는 그 미인은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해서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는 건 아닙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인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미인 대회에서 바로 뽑히게 되는 거겠죠.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좋다고 해서 이 기업 정말 좋은데? 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죠. 그죠?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주식에 결국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다양한 주체들이 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주식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의 중요성을 설명드리면서
바로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수급의 특징. 바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특징은 뭡니까? 꾸준하게 매수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의 경우에는 거의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즉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보통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로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즉 밸류에이션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투자하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고요. 반면에 기관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관들, 그 펀드 매니저의 경우에는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분기마다 그 성과를 통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좀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슈 이런 부분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 수급 특징 중에 하나는 단기에 자금이 확 들어왔다가 확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종목이 그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종목은 단기에 또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과 수급, 즉 코스피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는 기관이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과 수급. 그 업종과 수급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업종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지, 당연히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한 가지 특정 업종에 많이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면 그 업종은 뭔가 있겠죠. 있다는 건 그 업종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전망이 좋다든지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 종목들을 사게 된다면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잡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과 수급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과 수급은요. 기업마다도 주요 수급 주체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이 있고요. 기관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팔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업에 해당하는 주요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마다 주요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 그 수급 주체가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판단해서 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내용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걸 배울 것이냐? 자, 바로 이번에는 차트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가미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부터 나올 텐데요. 자, 먼저 차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사실 차트라는 그 단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트가 분명히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차트를 공략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자, 우리가 카우보이도 아닌데 어떻게 달리는 말에 올라탑니까?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카우보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이 퍼즐 이론이 끝나고 나서 퍼즐 이론에서 그 번외편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카우보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교육을 또 이어나갈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 전환 차트 공략법. 이거는 바로 하락하는 종목에도 볕들날이 있다. 우리가 흔히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표현을 쓰죠. 이건 제가 그냥 쓴 겁니다.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배제시키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공략이 가능한 어떤 포인트만 제대로 잡으신다면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사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다음에 또 강의가 이어질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좀 포괄적으로 큰 폭에서의 그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상승 추세입니다. 이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안에서의 지지와 저항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상승 추세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쭉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평생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주식은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죠.
그죠? 또 올라갑니다. 또 조정을 받습니다. 또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흐름의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을 우리가 상승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올라갔죠. 그죠? 여기 고점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동시에 여기 저점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추세 안에서는 추세의 흐름을 파악할 때 추세선이라는 걸 또 우리가 긋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식의 이제 추세선을 긋게 되는데요. 이게 상승 추세인지 또는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추세가 아닌 비추세인지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보통 추세선을 그어요. 그리고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추세선을 또 긋기도 하죠. 그런데 상승 추세에서의 추세선을 긋는 방법은 바로 이 저점 자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저점 자리를 연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저점 자리끼리 연결한다. 이게 바로 상승 추세를 긋는 방법입니다. 자, 하락 추세선을 긋는 방법은 뒤에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는 바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밀립니다. 저점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다가 고점을 한번 찍고요. 또 내려오다가 저점을 찍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전 고점 자리 부근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고점, 이후 저점이 내려올 때 이전 고점 자리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세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저점을 연결해서. 그래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 그리고 올라갈 때 저항을 받는 구간은 위에서 올라가서 밀릴 때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바뀝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자,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올라가서 뚫고 올라갔을 때 내려오면 바로 그 구간은 과거의 저항이었다가 지금은 내려올 때는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된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채널, 이 경로선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다가 이걸 깜빡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내용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안에. 뭐냐면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 그럼 어떻게 공략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공략 방법은 뭐예요? 이전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은 새로운 고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고점 자리를 뚫는 구간에서는 이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단기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전 고점 자리에 돌파하고 나서 밀릴 때는 이전 고점 자리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밀릴 때 이전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 이것도 역시 하나의 전략으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총 두 가지의 어떤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고점 자리, 이전 고점 자리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 그리고 올라갔다가 눌리고 나서 다시 과거 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한 번 더 공략. 네, 이런 식의 돌파 시 또는 눌림목에서 공략. 이렇게 두 가지의 공략 방법이 있겠죠. 이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상승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상승 추세는 바로 저점끼리 연결하는 게 바로 상승 추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승 채널은요, 일정한 폭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에 올라가는 폭 자체가 이 고점끼리 연결을 딱 해봤는데 서로 수평이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상승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경로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경로선이 발생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간단해요. 이 추세의 저점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수. 올라갈 때 부딪히는 구간 거의 경로선이 닿는 부분 그 자리에서 매도. 또 밀렸을 때 이 경로선 부근에서 지지받는 데서 당연히 매수. 올라갈 때 부딪히는 자리에서 매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매수와 매도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게 바로 경로선, 이 상승 채널 안에서의 우리가 공략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엔 추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락하는 종목에도 분명히 볕들날이 있습니다.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추세가 지금 하락이구나. 그러면 건들지 말아야지. 그래, 얘는 안 돼. 이렇게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딱 어느 순간 봤더니 이 기업이 과거에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배제시킬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또 올라오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락 추세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자리에서의 공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는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갑니다. 저점을 연결하는 게 바로 상승 추세예요. 하지만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반대겠죠. 내려갑니다.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내려가는 걸 바로 하락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그릴 때는 고점끼리 연결해서 내립니다. 즉 상승 추세는 추세선을 저점끼리 연결해서 긋고 하락 추세선은 고점끼리 연결해서 긋는다. 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이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고점끼리 연결해 왔더니 계속해서 떨어지죠. 이 하나의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추세선은 바로 하락 추세선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밀리다가 어느 순간 저점을 찍고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그래도 올라가서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이런 추세선을 과거에 부딪혔던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밀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밀리지 않고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추세 전환의 신호로 봐요. 이걸 바로 N자형 반등 안에서 우리가 흐름을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데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그 추세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추세선 연장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이 흐름을 딱 지워보면 N자형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상승 추세, 즉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다가 갑자기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 시에 어디서 공략할 때는 이 추세가 전환되는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도 있겠죠.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 돌파한다. 그럼 돌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돌파 시에 못 잡았다. 보통 주가를 한번 눌립니다. 눌리고 나서 추세선의 연장, 즉 하락 추세선의 연장되는 부분에서 한번 눌렸다가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이 추세선에 부딪히는 자리에서 한번 더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추세의 전환, 즉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자리에서의 공략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 이번 화면은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특히 차트를 보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 차트의 비중을 좀 더 높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영머리 어깨 흐름입니다. 머리 어깨의 흐름이에요. 머리 어깨형 또는 뭐 삼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헤드 앤 숄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올라갔다가 봉우리 3번 만드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왼쪽 어깨를 한번 만들어줍니다. 눌려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왼쪽 어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올라갔다 꺾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그냥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전 고점 자리 넘어서지 못하고 꺾여버리는 흐름이에요. 이러고 나서 이 저점 자리, 눌림목 자리겠죠? 이 눌림목 자리가 왼쪽에서 났던 그 저점보다 오른쪽에서 났던 저점이 조금 더 높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머리 어깨형의 흐름이에요. 이러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죠. 기존의 추세는 상승이었어요. 상승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전환되는, 바로 머리 어깨형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주식하시는 분들 가장 싫어하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데 이렇게 추세에 전환되는, 즉 상승에서 하락하는 이 추세, 즉 머리 어깨형의 그 추세도 있지만 이 흐름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면 이건 머리 어깨형이잖아요. 이거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뒤집었을 때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흐름은 좋지 않은 흐름이지만 반대로 뒤집었을 때는 좋은 흐름이 되겠죠. 자, 그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요. 과거에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과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주가 밀렸어요. 밀렸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또 밀렸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왔어요.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때 목선이 떨어지겠죠. 머리 어깨형은 목선이 올라갑니다. 우상향해요. 하지만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밑으로. 이러면서 돌파하고 나서 크게 한번 올라갔던 자리. 떨어질 때는 하락이었지만 올라갈 때는 상승으로 바뀝니다. 즉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 중에 대표적인 흐름이 바로 영머리 어깨형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중 바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 주식시장에는 바닥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중 바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이중 저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중 저점이라는 건 저점을 2번 정도 잡았을 때 2번 정도 잡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흐름을 바로 이중
바닥 또는 이중 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밀렸죠? 내려왔다가 올라왔습니다.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 중간 저점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떨어졌다가 올라왔어요. 다시 떨어졌다 올라왔습니다. 이때 첫 번째 반등 나왔을 때 고점 자리 있죠? 이 고점 자리를 넘어서지 않은 상황은 이중 저점이 아닙니다. 이중 바닥이 아닌 거예요. 이중 바닥은요, 이전 고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중 바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많이 실패를 해요. 올라가다가 이중 바닥 찍었네라고 생각하고 샀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이전 고점 자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중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흐름 잠깐 보시죠. 흐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자, 주가 밀렸다가 나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 자리 어떻게 했죠? 넘어서고 나서 눌렸다가 역시 앞에서 지지와 저항 말씀드렸죠? 과거에 저항을 받는 자리는 올라가서 눌릴 때는 지지를 받는다. 그 자리에 정확하게 눌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공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전 고점을 넘어설 때 공략. 두 번째, 올라갔다 밀렸을 때 이전 고점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 공략.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간단해요. 하지만 이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이중바닥 얘기를 한 김에 이렇게 또 다음 또 내용들을 또 설명드릴게요. 이중바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가 밀렸다가 반등 나왔죠.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반등 나왔는데 이전 저점과 같은 구간,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중바닥. 밀렸다가 반등 나왔습니다. 밀렸다가 또 반등 나왔어요. 돌파했죠. 그런데 이전 저점 자리보다 훨씬 더 낮은 데에 저점을 찍은 겁니다. 이 두 번째. 자, 세 번째. 밀리다가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리다가 반등 나왔는데 이전 저점보다 또 높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 이중바닥이 가장 좋아 보이십니까? 이건 다 이중바닥이에요. 바로 3번입니다. 3번의 흐름이 나올 때 가장 강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다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상승 추세가 어떤 걸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고점과 저점이 같이 올라가는 걸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밀리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전 저점 자리 전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지겠죠. 그 눌리겠죠. 이전 고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이게 뭡니까?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상승 추세예요. 바로 상승 추세로 진입한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지죠. 하락에서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종목의 주가 흐름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중바닥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식에서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를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 목표 주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얼마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사는 건 좋은데, 사는 건 쉽게 살 수 있는데, 파는 걸 잘 못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을 어느 가격대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목표 주가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팁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쓰죠. 그리고 보고서에는 목표 주가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이 나오죠. 바이 또는 홀드, 셀이라는 보고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서를 사야 되는지 또는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산출이 됩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이 바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차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확인하는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은 바로 PER, 주가 수익 배열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PBR, 주가 순 자산 배열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차트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금방 배우실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내놓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공신력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믿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 준비한 겁니다. 자, 이 합격증 보이시죠? 그죠? 합격증이고요. 지금 밑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제 이름이 있습니다. 네, 황민혁 써있죠. 내려오시면 글자 보이시죠? 애널리스트 자격을 부여하다. 네, 이게 바로 국내 애널리스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격증 시험 자체가 이제 그런 목표 주가를 산출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의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목표 주가를 잡는 방법들, 이건 실제로 분명히 쓰입니다. 예, 쓰이니까 바로 자격증이 있겠죠. 이런 자격증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건 꼭 받아 적으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받아 적기 힘들다. 그럼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자, 첫 번째 차트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활용법. 이건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목표 주가는 얼마다, 또는 손절가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목표 주가를 선정할 때 차트를 통해서 그럴 때는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설정합니다. 또는 손절가를 설정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 갖고 있었습니다. 샀어요. 여기가 만약에 1,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원. 1,000원의 주식을 샀습니다. 사고 올라갔는데 여기 한 2,000원이 된 거예요. 2,000원짜리. 2,000원 정도 자리에서 안 팔았어요. 올라갔는데.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저희가 고점이었구나. 즉, 이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안 팔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2,000원을 찍고 나서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2,000원 자리가 고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다시 올라와요. 이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이번에 2,000원이 고점, 지난번에 2,000원 고점이었으니까 이번에 2,000원대 가격이 오면은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2,000원대 가격대에 딱 오니까 팔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더. 이걸 쳐다보면서 또 배가 아프겠죠. 아이고, 2,000원이 고점인 줄 알았는데 저건 더 가는 거구나. 판 걸 후회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켜보다가 저 2,000원 정도 자리만 오면 또 살 걸. 그냥 팔지 말고 그냥 갖고 있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2,000원 정도 자리만 오면 다시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또 밀렸어요. 밀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2,000원 자리가 온 겁니다. 2,000원 자리가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겠죠. 이걸 지켜본 사람들은요, 이미 2,000원 자리를 돌파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사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격대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전 고점 자리, 이 저항을 받던 자리, 저항을 받는 자리는 왜 저항을 받습니까? 이게 고점 자리를 확인됐기 때문에 그 자리 팔았잖아요. 팔았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거고요. 과거에 저항받던 자리가 돌파가 되면 주가가 밀렸을 때 이걸 받던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자리는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 심리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드린다면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건 상승일 때잖아요. 자, 반대죠. 하락일 때. 자,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이 자리가 저점이구나. 그래, 저 자리에 오면 한번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가 밀리다가 이 자리가 왔습니다. 이 가격대도 2,000이라고 한번 표현해보죠. 2,000원. 그런데 이 가격대 딱 오니까 그래, 저점 자리 한번 나왔네? 사야 되겠다. 샀어요. 그런데 웬걸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겁니다. 어이구, 실수했구나 내가. 2,000원 자리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저점이 더 있었구나. 생각이 바뀌겠죠. 사람 마음이.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계속 손실 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다가 올라간 겁니다. 주가가.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식을 살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 사요. 하지만 한번 사고 나서 손실이 발생되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바로 본전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이 본전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샀던 2,000원 가격대가 딱 오면 그래, 팔자.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파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다.
주가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지지를 받는 그 자리는요,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다시 올라올 때 어떻게 된다? 바로 저항을 받게 된다. 왜? 물렸던 사람들이 팔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가격대예요. 이게 1,000원이라고 가상을 해보죠. 1,000원의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잡아야 될까? 어디 잡습니까? 지지와 저항이 발생됐던 바로 2,000원대 가격을 잡는 겁니다. 왜? 팔겠죠, 또. 이 물렸던 사람들이. 그죠? 자, 그리고 손절가는요, 위에 샀습니다. 2,500원 정도에 샀어요. 자, 손절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2,000원에 잡아야 되겠죠. 이 자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가 깨진다는 건 결국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지를 받는 자리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오면 저항돼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죠. 그리고 가장 간단한 팁은요, 이 지지와 저항 구간대, 즉 떨어지면서 반등 나오는 구간대, 그 꼭지점이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그 꼭지점, 고점이 됐던 자리, 이 가격대가 겹치는 자리가 가장 많은 자리, 그 자리가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올라갈 때 부딪힐 가능성이 가장 높고,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미하면. 자, 지금 과거에 이제 현대백화점이에요. 이 기업을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한 13만 원대에서 14만 원대. 그럼 지금 13만 원 7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기업의 목표 주가는 어디로 설정해야 될까요? 바로 고점이 서로 부딪히는데, 많이 부딪히죠, 이 자리. 또 저점이 많이 부딪히는 자리. 많이 부딪히죠. 여기도 저점,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히고. 그죠? 올라갔다 여기서 또 고점이 부딪히고. 그럼 결국은 이 고점대, 이렇게 맞물리는 자리가 많은 곳이 바로 목표 주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몇 가지 기업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몇 가지 기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종목 중에 SK 하이닉스가 있죠? 자,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주가가 31,900원 정도 자리네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주식을 샀다. 그럼 어디 자리를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되는 자리는 뭡니까? 바로 고점 자리가 많이 맞물리는 곳. 이전 고점 자리 어디였습니까? 이때 올라가다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이 자리에서 또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올라가다 부딪혔던 자리가 나오죠. 자, 그리고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던 자리가 한번 보이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반등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뒤로 가보면, 이렇게 뒤로 한번 가보면, 이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했던 자리가 있죠. 이때도 고점 부딪혔고요. 그죠? 이때도 고점 부딪혔고, 이때도 고점 부딪혔고, 또 고점 부딪혔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바로 38,000원 자리를 목표 주가로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종목 중에 이제 LG화학 볼까요? 자, LG화학 현재 오늘 가격이 31만 9천 원짜리네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목표 주가를 잡아야 될까요? 고점이 많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도 사실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리가 돼요. 왜냐면 과거의 주가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대가 여기죠. 32만 2천 원 가격대. 잘 보세요.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고점은 부딪혔죠. 그리고 지금 31만 9천 원 가격대예요. 고점 부딪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리는 과거에 어떤 자리였는지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뒤로 가서. 이게 보니까 2013년도 언제입니까? 10월 달에 고점 자리가 이 자리네요. 정확히 그 자리에서 한번 최근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한번 더 넘어가서 확인해 보죠. 자, 이 가격대, 과거에 또 2012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가격대네요. 그리고 고점 돌파하고 나서 바로 밀리다가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다시 또 돌파하다가 또 깨졌죠, 이 가격대가. 그리고 또 뒤로 가서 확인해 보면, 밀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죠. 밀리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밀리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가게 되면은 이 자리 역시 밀리다가 반등 나왔던 자리.
올라가다가 고점 막혔던 자리. 그 자리가 어디다? 바로 최근의 고점 자리입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밑에서부터 끌고 가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디? 바로 32만 2천원. 지금 최근의 고점 자리. 이 고점 자리를 1차적인 목표가로 가져가셨어야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목표 주가는 어디서 세우느냐? 자, 보이시죠? 눈에 보이실 거예요. 딱 위로 또 끌고 가다 보면은 이 고점과 저점이 많이 맞부딪히는 자리. 과거의 고점과 저점이 많이 맞부딪히는 자리. 이때 얼마였습니까? 34만 5천원 정도 가격대네요. 그쵸? 34만 5천원 정도 가격대. 그 가격대에 주가가 밀렸을 때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죠. 그쵸? 그리고 올라갈 때 역시 고점이 되었던 자리. 올라가다가 꺾였던 자리. 그리고 과거에도 올라갔다가 또 한 차례 맞고 꺾였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2차적인 새로운 목표 주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얼마다? 바로 35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방법. 지금 다 확인하셨죠? 지지를 받는 구간과 저항을 받는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올라갈 때도 충분히 부딪히면서 꺾일 가능성이 높고 떨어져가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차트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가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PER. 주식하면서 PER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PER은요, Price Earning Ratio, 이거의 앞글자 앞에 이니셜만 따서 P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PER. 이 PER의 의미는요, 현재 주가가 한 주당, 주식 한 주당 몇 배의 수익을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주가 수익 배열입니다. 한 주당 몇 배의 수익을 나타내는지.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P라는요, 프라이스는 바로 뭡니까? 주가예요, 주가. 주가를 뭘로 나눈다? EPS. 주당 순이익. 순이익으로 나뉩니다. 주당 순이익으로. 한글로 표현하면 더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이 EPS를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EPS를. EPS. 그죠? EPS를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EPS는요,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공식이 나올까요? 주당 얼마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즉, 주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주식수를, 뭐를 주식수로 나누는 겁니까? 순이익을, 그죠? 순이익. 그냥 말 표현하는 그대로예요. 순이익을,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가져가느냐. 즉, 주식수로 순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EPS예요. 어닝이 뭐예요? 바로 수익이에요. 순이익. 순이익을 뭘로? 쉐어니까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네, 간단합니다. EPS. earning per share. per가 이거죠. 그죠? earning, 즉 순이익을 바로 주식의 수로 나눈 걸 바로 EPS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진짜 중학교 정도의 그 과정만 배우셨다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라이스, PER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로 프라이스, 주가를 뭘로 나눈다? 바로 EPS로 나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목표 주가예요. 지금 여기 주가라고 나와 있지만 일단 목표 주가를 목표라고 일단 가정을 해놓고 우리 알고 싶은 건 목표 주가잖아요. 그죠? 이 주가를 이 항 그대로 남겨놓으려면 이건 지금 분수니까 분수 형태에서 분수 형태가 아닌 걸로 남겨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변에다가 EPS를 곱하면 돼요. 양변에다 EPS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양면에다 EPS 곱하면 어떤 공식이 나옵니까? 바로 주가. 이 목표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 나오게 됩니다. PER.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단순하게 이렇게만 계산하지는 않겠죠. PER을 통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EPS 곱하기 PER을 해놓고 거기다가 뭘 한다? 프리미엄을 추가합니다.
개인적인 내가 이 기업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주가가 더 반영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프리미엄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죠? 제외하고 목표 주가는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EPS 이거 보면 여러분들 그 HTS 보면 다 나옵니다. 주당 순이익. 그죠? 그리고 PER, 업종 PER 이거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사이트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곱하면 어떻게 된다? 목표 주가 나와요. 간단합니다, 되게. 거기다가 프리미엄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보다는 PBR을 통해서 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음 PBR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 PBR 역시 Price Book Value Ratio, 즉 주가 순 자산 비율. 앞에 알파벳만 따서 PBR이라고 붙인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주가가 순 자산에 비해서 한 주당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값을 바로 PBR이라고 합니다. PBR이 1이다. 그럼 주가와 순 자산의 가치가 일치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PBR 공식 어떻게 되느냐? 한글로 풀었으면 되게 쉬워요. PBR 공식은요. PBR 공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프라이스는 주가예요. 주가. 주가를 뭘로 나눈다? BPS로 나눕니다. BPS로 나눠요. 주당 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BPS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당 순 자산이에요. 그러면 순 자산을 뭘로? 주식 수로 나누면 돼요. 그럼 바로 BPS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공식을,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주가를 원해요, 주가. 그죠? 주가를 원하는데, 이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주가를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분수죠. 곱하기 BPS, 양면의 BPS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네. BPS.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주가가 남고, 한 변에는, 그리고 다음 변에는 BPS 곱하기 PBR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즉, BPS, 이거 못 구합니까? 구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 보고 구할 수도 있고, 구해져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업종 PBR과 곱해줘요. 그리고 뭘 붙인다?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가 나온다라는 거.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화면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현대백화점입니다. 과거에 한번 했던 자료를 토대로 제가 계산을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자, 9월 유통업 PBR이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이게 2014년도에요. 1.16배였습니다. 유통업 PBR. 이거 사이트에 보면 나와요. 자,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 이거 재무제표에 나옵니다. 재무제표에 나오는데 23만 4천 주 정도가 됐었어요. 발행 주식 총수는요. 그리고 순자산. 이 순자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을 더해요. 자산을 더합니다. 유동과 비유동. 즉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돼요. 간단한 공식은. 자산에도 유동과 비유동 자산이 있죠. 이 두 개 더하고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를 더합니다. 이거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자산이 나오겠죠. 3조 6,727억 1700만.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1700만. 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BPS를 먼저 구해야죠. BPS. BPS는 어떻게 구한다? 순자산. 네, 순자산. 순자산을 바로 주식 수로 나눕니다. 그죠? 발행된 주식 총수 나오고, 그 다음에 순자산 여기 나왔죠? 나누면 어떻게 된다? BPS는 15만 6,937원이 나왔습니다. 자, 간단해요. BPS 곱하기 유통업 PBR 나왔습니다. 여기 1.16배. 결국 현대백화점의 목표 주가는 1.16배 곱하기 얼마? BPS. 15만 6,937원. 이렇게 해주면 목표 주가가 얼마 나온다? 바로 18만 2천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계산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놨어요. 끝이 아닙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적절하게 구한 게 맞는지. 자, 그래서 그 시점에서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봤더니,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입니다. 그 화면을 캡처해 놓은 거예요. 현대백화점 목표 주가 변경 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계산한 건 18만 2천원이었죠.
여기 얼마입니까? 유한타증권 쪽에서 18만 5천 원 나왔네요. 목표주가. 지금 SK증권 쪽에서 뭐 얼마 나왔습니까? 18만 5천 원 나왔네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18만 원 나왔습니다. 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빠진 게. 프리미엄이 빠진 거죠. 유한타증권하고 SK증권 쪽에서는 이 기업의 프리미엄을 더 높게 평가한 거고, 신한금융투자증권 쪽에서는 이 기업의 프리미엄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낮은 거죠. 이해되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목표 주가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앞에 나왔던 공식들 꼭 기억하십시오. 현대백화점 목표 주가 산출하는 방법. 이걸 통해서 지금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다? 우리는 18만 2천 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비교를 해보니까 18만 5천 원, 18만 5천 원,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18만 2천 원이 계산했는데 이게 추가된 건 프리미엄이다. 그죠? 얼추 이 공식들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 투자분들 정말 못하시는 부분이죠. 꼭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혹시나 잘 못 따라오셨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퍼즐이론 9강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조금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월요일부터 원래 이제 금요일까지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입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장 마감 이후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정확한 전략들 제시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좋은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내용들 다 마감됐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장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